네, 안녕하세요. 박세민 원장입니다. 원생모집 사관학교. 네, 별거 아닙니다. 원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권씩 독서를 하자라고 만들었던 모임입니다. 42기째 시작을 합니다. 3년이 넘어가네요. 4년 돼가나요? 3년 넘었어요. 4년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2주에 한 권씩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2주에 한 권씩 읽게 했더니 원장님들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2주에서 3주 갔다가 3주에서 4주 갔다가 더 이상 양보 못 한다고 해서 4주로 굳어진 지 이제 지금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세요? 들리시지 않나요? 지금은? 제가 말을 안 해서 막 목소리가 안 들리셨던 거 아닌가? 지금 안 들리신다고요? 잠시만요. 들리시죠? 네, 잘 들린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랑 채팅창에 올라온 거랑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음. 네, 마이크 키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어차피 토크입니다. 저랑 소통을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마이크 키시면 더 좋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좋고요. 채팅창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화면은 키셔도 되고 끄셔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요. 자, 오늘은 저희가 42번째 책으로 제가 고른 책이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미지더 마우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미지더 마우스라는 출판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 취향에 맞는 책들을 좀 많이 내는 곳이기도 해서. 사실 이 책은 지은이 작가를 봤을 때는 그게 유튜브 이름이더라고요. 김콜배? 그래서 누구야? 라고 해서 뭐 딱히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사실 김콜배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들어가가지고 김콜배라고 찾으면요. 유튜브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구독자 10,000명 정도예요. 뭐 이런 종류의 채널 치고 많다고 보기도 그렇고 적다고 보기도 뭐한데 사실 동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영화 블로거인가? 라고 할 만큼 뭔가 후기들을 내려놓고 약간 이런 거여서 조회수도 뭐 많이 넘어가는 게 많지가 않아서 딱히 그렇게 이 영상만으로는 그렇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잘 재밌게 안 봤었는데 이 책을 한번 지나쳤다가 하고 다시 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이 책에 보면 이 작가의 그 추천사에 참 뭐야 서점 출판사에서 잘했죠. 여기 보게 되면 시대의 제자 마인드 송기령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기령 그 교수님, 작가님 이분이 추천했다고 하셔가지고 송기령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시대일보나 이런 책도 굉장히 좋고 안 보셨으면 추천을 드려요. 송기령 작가의 세바시 강연이거나 송기령 작가의 그 유튜브 강연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어서 한 번쯤 볼만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추천을 했어?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실 별로 보게 될 거를 이제 끌리던 책이 아닌데. 음. 그래서 다시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브랜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깊이감으로 따지게 되면 깊이감이 굉장히 깊다라고 말은 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반대로 이제 원장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하거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데, 엄청나게 막 너무 어려운 거를 보기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볼만한 책이 아닌가? 볼만한 책이 아닌가 해서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라면 이 책, 꼭 볼만하고요. 이 책 말고 추천드리는 책이 있다고 한다라면 제가 이거 원모사에서 2번이나 했던 책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이 책.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장순 작가의 책. 이 책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책,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 요 책 이제 추천드리고요. 홍성태 교수님의 책 있어요. 저희가 이것도 했었었는데 이거는 책은 너무 좋은데 예전 책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것도 옛날에 제가 읽었던 거거든요. 요 책. 홍성태 교수님 책 좋아요. 이 책 2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괜찮겠다 싶었던 책으로 요 책. 그 3권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한 권만 더, 한 권만 더. 사이먼 사인에게 책 있어요.
브랜드라기보다는 요건데 사이먼 사이넥의 책에 스타트 위드 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특히 이 책은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 이 2권이 약간 뭐랄까 사례가 좀 많고 약간 워크북 형태처럼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요 두 권, 요렇게 이제 보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는 해드릴 거고요. 정리된 자료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고 링크를 드릴 거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 메모하시거나 뭐 적거나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보시는 것들은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은 그래서 골랐어요. 송 작가님 추천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횟가닥 해가지고 이제 봤던 책인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해져 있구나. 그거를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브랜드. 자, 혹시 그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맹하고 하거나 하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했을 때는 프랜차이즈 타이틀을 달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만의 학원, 그러니까 내가 학원 이름 정해서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 학원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혹시 학원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뭔가 좀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뭐 차별화를 가두기 위해서 브랜드를 한다. 뭐 원장님들하고 이제 세미나 할 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수업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뭐 특별한 걸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중이신데 프랜차이즈에서 개인 전환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럼 여쭤볼게요. 혹시 프랜차이즈에서 개인 브랜드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이 지금 있다면 두 번째는 학원 오픈할 당시에 이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라면 그 고민을 할 때 가장 고민되거나 걱정되시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일할 때 제가 일하던 곳은 대표께서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하신 거니까 뭐 제가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원장님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 가맹하면 학원이 좀 잘 될까요? 요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럼 브랜드를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라는 거. 브랜드와 브랜딩이라는 것부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학원에서 브랜드와 브랜딩이 왜 필요할까? 요거는 조금 이제 뒤로 빼놓고 브랜드와 브랜딩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옛날 어원에는 이거 내 물건이야라고 도장 찍는 거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낙인이라고 그러죠. 옛날 농장 주인들이 말이나 소에 그 이거 섞이지 않게 내 거라고 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인두로 달궈가지고 이제 자기 마크를 찍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브랜딩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A 하면 B 하고 딱 떠오르는 것들. 음. A 하면 B 하고 딱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A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커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커피 브랜드 중에 초록색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요. 뭐 스타벅스 떠오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 그러면 무슨 브랜드 떠오를까요? 커피 브랜드? 만약에 색상으로 해볼까요? 초록 그러면 뭐 스타벅스. 그러면 뭐 빨강 하면요? 뭐 빨강 하면 폴바색? 아니면 뭐 있죠? 탐앤탐스? 탐탐? 탐앤탐스가 빨간색이었나? 만약에 노랑 하면 뭐 떠오르세요? 노랑 하면 이제 더 많아지실 거요. 그쵸? 컴포즈, 메가커피, 뭐 백다방,
뭐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색상만 해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커피 브랜드 중에 제가 색깔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볼까요? 뭐, 그럼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가 뭐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가 뭔 것 같으세요? 되게 웃긴 게 커피 전문점이거든요. 커피로 유명해야 되는데 그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 그러면 텀블러가 떠오른다. 텀블러, 그쵸? 텀블러일 수 있어요. 마이크 키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텀블러 아니면 요새 하는 프리퀀시, 그 되게 웃기죠. 아니 커피 브랜드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음,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색깔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초록색 하면 스타벅스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 스타벅스 매장에 갔을 때 초록색이 사용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고 얘기하면 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밖에 안 쓰는데 왜 초록색 하면 스타벅스가 떠오를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컬러를 쓰기 때문에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시당초 스타벅스가 저 초록색을 골랐던 건 초록색하고 상대적인 색깔로 이제 브라운색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커피 원두 색깔 때문에 그런 색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해요. 신선함을 나타내기 위한 초록색을 같이 쓰고 그들 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로고의 시그니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 인식을 잡기까지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할 때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 원장님들 커피숍 어디 가세요? 라고 하면 어디 어디 간대요. 그럼 거기 왜 가세요? 그러면 커피 전문점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각자 자기가 잘 가는 커피 전문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잘 가는 커피 전문점은 뭐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고 개인 브랜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떠오르셨으면 어디를 가세요? 혹은 왜 가십니까? 아, 투썸도 빨간색이군요. 그쵸. 잘 가시는데. 잘 가시는데 혹시 왜 가세요? 왜 자주 가세요? 많이 여쭤보게 되면, 뭐, 가까워서요. 아니면, 뭐, 가격이 싸서요. 뭐, 분위기 좋아서요. 아니면, 뭐, 또 뭐 있을까요? 커피가 맛있어서요.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고. 하삼동은 아가 1,500원이라, 어, 그쵸. 학관로 근처에도 하삼동, 바리스타가 친절해서요. 그쵸. 이것도 있네요. 친절해서요. 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이유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양한 이유로 커피숍을 가시는데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커피 전문점의 본질이 뭘까요? 커피 전문점의 본질이 뭘까요? 커피 아닐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커피가 맛있어서 간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1등하는 커피숍인데 2등이 어디냐면 2등이 아마 투썸일 겁니다. 근데 2, 3등 합쳐도 1등을 못 이긴다고 하는데 웃긴 건 뭐냐? 스타벅스 왜 가세요? 물어보게 되면 커피만 있어서 스타벅스 간다고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어요. 자, 커피 전문점의 본질은 커피를 파는 곳이니까 커피가 뛰어나야 될 텐데 커피가 뛰어나서 거기를 간다는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그럼 커피가 기본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커피가 기본은 해야 돼요. 커피가 기본은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는 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입니다. 자, 그럼 같은 얘기 해볼까요? 학원의 본질이 뭘까요? 잘 가르치는 것이요? 과연 맞죠? 잘 가르치는 게 본질이긴 합니다. 아이 성적 올리고 잘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커피 전문점의 상태를 보다 보면 엄마들이 학원에 오는 이유도 어떨까요? 네.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은 해야 되는데 잘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어 있다고 한다라면 무슨 얘기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브랜딩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A 하면 B 한다라면 A 하면 B가 떠오른다라면 우리 학원은 뭘로 뛰어날까? 자, 잘 가르치는 곳으로 소문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잘 가르친다라고 소문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만 있으면 학생들이 올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잘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알아서 온다는 건 아니에요. 왜? 몰라주면 소용없는 거니까. 인식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브랜딩이라는 건데 브랜딩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브랜딩을 하면 좋은 건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 점점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점점 점점 줄어들고 왜냐하면 A 하면 떠오르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인식의 싸움을 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인식의 싸움이에요. 상대방의 마음 속에 이게 떠오른다라는 거니까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 마음 속에 내가 기억되게 만드는 방법 또는 노력, 뭐 과정 등등등을 이제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 좋은 건 뭐죠? 네,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A 하면 B 하고 딱 떠오를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많이 겪어요. 그 제품이 좋아서라기보단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떠오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 뭐 생필품들 있죠. 화장지라든가 뭐 생수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던 거 그냥 나도 모르게 쿠팡에 담았던 거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 많을 겁니다. 왜? 그냥 생각 안 하고 쓰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고민하곤 하긴 하겠지만 한 번 다니면 그냥 다녀요. 일례로 첫 아이를 보낸 학원이 나쁘지 않았다면 둘째도 뭐 옛날 같았으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둘째를 무조건 첫째 아이가 다니던 학원에 보내진 않더라고요. 특히 첫째와 둘째의 성격이 다르면 다른 학원을 찾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원을 보내실 텐데 이때 중요한 건 인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학원은 엄마가 원하는 학원이 잘 가르치는 학원일까? 아니요. 잘 가르친다라는 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고 잘 가르치는 거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엄마가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그 알파가 내가 어떤 그 인식을 상대방한테 시키고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한 학원일 수도 있고 공부 분위기가 좋아서 갈 수도 있고 수강료가 싸서 갈 수도 있고 집에 가까워서 갈 수도 있어요. 마치 커피 전문점처럼. 그 포지션 중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상대방하고 뭘 하는 거냐면 차별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게 상대방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 쉽게 얘기한다라면. 자,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상대방한테 나를 기억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 번만에 기억을 팍 하고 주기가 쉬울까요? 뭐 그러면 좋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뭐 학창 시절을 떠올렸을 때 학교 가는 버스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고 칩니다. 오다 가다 보게 되면 모르는 사이지만 얘 같은 버스 타는 애인데 얼굴은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마주치다 보면 뭐 인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어지겠죠. 즉 뭐냐? 상대방 마음속에 내가 기억되게 하려면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은 뭔가 그 사람이 기억할 만한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지고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학원에서 광고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약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광고했다가 별로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매번 방법을 바꿔요. 매번 방법을 바꾸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가 거기였나? 라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새로움도 가긴 하겠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반복할 만한 게 기억할 만한 뭔가로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랜딩에 관련된 것들은 꽤나 많아서 이 책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이 이제 송기령 저자가 추천을 해서 제가 읽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책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오늘은 책을 해설해 드린다기보단 우리가 책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을 거니 여러분이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창 올려주시는 거 감사하고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제 표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지만 가지고. 어, 책에 이제 저는 이제 책 구성 중에서 책 제목을 한번 봤는데 책 제목 중에서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제목이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라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어, 브랜드 이야기다가 아니라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자, 그럼 결국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게 결국이라는 단어를 굳이 왜 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결국? 왜? 왜 하필 결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브랜드 이야기다라고 했어도 되는데, 결국이다라는 말을 굳이 썼거든요. 결국이다라는 말을 이제 좀 보고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가 나름 내린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저것 시행착오 더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삐리리다. 이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담, 요게 이제 있는 거고, 이 본질은 결국 땡땡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결국 뒤에 붙은 게 뭡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김콜베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뒤져보면요. 화이자 그 있죠? 그 우리 코로나 때 그 한참 예방접종 받았던 그 약 팔던 그 화이자, 백신 팔고. 여기서 이제 3년간 마케터를 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이제 마케터로 하다가 했는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국제 글로벌 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거치다 보니까 자기가 내린 결론은 이제 브랜드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부제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부제가 뭐냐면 지금 아이고 부제가 뭐냐면요. 보시면 있겠지만 네. 팔지 마라 말을 걸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지 마라 말을 걸어라. 팔지 마라 말을 걸어라. 그렇죠? 요게 지금 부제거든요. 팔지 마라 말을 걸어라. 팔지 마라 말을 걸어라. 근데 말을 걸어서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말을 걸어서 그 이야기를 말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뭐 재밌는 이야기여야 되고 상대방이 뭐 기억하기 편하거나 쉬운 이야기여야 되겠죠. 그럼 학원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랑 상담을 하는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고객한테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엄마에게, 엄마와 학부모라고 할게요. 학부모.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옛날 옛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면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공감되는 이야기? 예를 들면요. 어떤 얘기를 해주면 공감을 할까요? 이 책에선 이야기하면 브랜딩이 된대요. 아니, 그러면 내가 무슨 이야기 보따리 상인도 아니고 옛날 뭐 배추도사 부도사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요? 음,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학원을 어떻게 차리게 됐냐면요. 이런 뭐 뭐랄까 창립 이야기, 설립 이야기, 그다음에 공감되는 거.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너하고 비슷한 뭐 땡땡땡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사례 이야기. 뭐 이런 거 어때요? 내가 왜 땡땡땡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뭐 이런 이야기. 음,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내신 대비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했냐면 뭐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브랜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뭐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학부모나 학생에게 많이 하고 있는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상담에서 할 수도 있고 설명회 때 할 수도 있고 블로그에 글감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번에 내신 대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준비를 했냐면 이런 거 제가 떠오른 것 좀 비슷한 건 만약에 이제 막 뭐 선물을 사주는데 선물을 굉장히 막 구하기 힘든 건데 구했으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제가 특히 그런데 생색내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야. 내가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내가 가게를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와이프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그래서 나갔는데 편의점 첫 번째 편의점 아이스크림이 없어. 그럼 두 번째 편의점, 세 번째 편의점까지 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늦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늦었어? 그거 하나 사러 갔는데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편의점에 첫 번째 편의점에 같은 거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편의점 갔는데 세 번째 편의점에 갔는데 아, 그래서 구해왔다니까?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칭찬해주죠.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브랜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나온 결론만 생각하면 그러면 저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일종의 공식이 있지 않느냐.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건데 기왕이면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재미있게 들리는 방법 내지는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 요것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책을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삼아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게 되면 이 책에서 이제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 그럼 이야기만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브랜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다양한 거. 사실 지금도 이 모든 걸 다 하긴 하는데 브랜딩을 할 때 보통 떠오르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요. 브랜딩 그러면 뭐 로고라든가 뭐 브랜드 컬러를 권한다든가 브랜드 컬러 그다음에 뭐 이제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다음에 브랜딩하면 이런 것도 떠오르십니다. 브랜딩하면 예를 들면은 뭐 제품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비싸던 싸던 어떤 합리적인 그 특징 있는 가격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뭐 유통하는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뭐 해외 공수, 해외 직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브랜딩이고요. 뭐 브랜딩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 하면 B 한다라는 거니까 뭐 인지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마케팅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 브랜딩이에요, 전부 다. 음. 기포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다.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브랜딩 방식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제 브랜드는 이야기다라는 구조가 나온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걸로 됐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면 됐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 당시엔 제품이 많지 않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제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여기저기 광고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 지금은 어떤 상태냐 제품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도 많고 지금은 이제 제품도 많고 광고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광고라고 하면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광고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 광고 티가 안 나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 네, 스토리형 광고가 나온 겁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보다 보니까 광고. 광고인데도 봤는데 꽤나 재밌는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 학원 잘 가르칩니다. 저 학원 뭐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린 하겠지만 학원의 특징을 기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형 광고를 해야 되는 건데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최근의 마케터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긴 스토리 필요 없고요. 짧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임팩트 있게.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긴 거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뭐 유튜브에서 요약된 영화나 요약된 드라마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임팩트 있게. 자,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책의 구성이, 크게 이제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있고, 이제 4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4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해요. 그, 뭐를 하냐면, BSA라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BSA가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책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요 6가지를 얘기를 해요. 6가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네임, 컨셉, 파사드, 존, 미장센, 바이브인데 김컬배 작가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브랜드 관련 학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우리 학원이 인지도가 잘 자리 잡히고 있나 괜찮나라고 고민하신다면 이 6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브랜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시면 됩니다. 이 책에는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책과 연관해서 만약에 이 제가 추천해 주는 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연관된 책, 이 책을 만약에 정말 빨리 보신다면 연관돼서 볼 만한 책 추천을 해드린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책은 이제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고민이실 거예요. 우리 학원, 내가 이 학원을 왜 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찾아서 그 답을 찾기에 꽤 괜찮은 책입니다. 책은 얇아요. 얇은데, 어, 생각할 건 꽤나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의 스타트 위드 와이. 이거는 이제 동명의 그 테드 강연이 있습니다. 저는 테드 강연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많은 책과 많은 강연들을 보는데 감히 제 삶에서 탑3 안에 드는 거의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는 강연이 이 강연입니다.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직관적으로 얘기한 책이에요. 이 책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라면 이 책이 마음에 든다라면 이 책이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책이랑 연결해서 볼 만한 게 그 두 번째 책인 이겁니다. 같은 책인데 2권이 나왔어요. 네. 음. 강연이 마음에 들고 첫 번째 책도 보셨다면 첫 번째 책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그때 볼 만한 시리즈 2권입니다. 요 책도 그래요. 요 책도 이제 그렇게 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책들이 이제 거의 다 이야기가 저거다 보니까 요 책들이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책이라고 보신다라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네. 요거랑 관련해서 추천드릴 만한 거는 예전 책이긴 하지만 홍성태 교수님 책 괜찮아요. 음. 홍성태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홍성태 교수님 책은 추천할 만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분이 추천하시는 거니까 이 책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책만 만약에 먼저 보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으실 거고요. 보실 거라고 한다라면 사실 넘버 원은 지금 책 보고 본질의 발견이 첫 번째고요. 이 순서대로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책을 보고 다른 책도 좀 보고 싶다, 더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는 이런 책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보실 때요.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책을 볼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책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책을 보는 방법을 추천드리면 유튜브에서 책을 찾아보게 되면 이거를 누군가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먼저 보세요. 보고 끌리면 나중에 책을 보세요. 그리고 이걸 볼 때 그 책을 이런 책을 갖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일일이 사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책값도 사실 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거 구독해서 그냥 거기서 보세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밀리의 서재를 가게 되면 내 본질의 발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태 교수님. 근데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식의 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밀리의 서재 중에 혹시 해당 책이 오디오북으로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길에 그냥 틀어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갖다가 무조건 더 완독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보겠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책을 보는 방법은 제가 저기다 많이 써놓긴 했는데 책을 보실 때 저라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쓰고 계신다라면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AI를 쓰고 계시다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독서 요즘에 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챗GPT 유료 버전일 때 아마 조금 쓰시기 편하긴 할 텐데, 이겁니다. 너 김콜배 작가의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라는 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 책에 대해서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줘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웹 검색 해가지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뭐 아니면은 여유가 있으면 심층 리서치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심층 리서치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웹 검색 시켜볼게요. 웹 검색. 그럼 조사해서 주겠죠? 자, 이게 뭐냐? 얘한테 책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김콜배가 아닌데 뭐 쭉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책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네요. 네. 자, 됐으면 이제부터 저는 얘랑 어떻게 얘기할 거냐?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프롤로그만 읽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읽을 때 어떻게 하시면 타자치기 귀찮으니까 책을 보시다가 음, 메모해야 될 게 있으면 얘한테 이거 마이크 켜고 메모하면 됩니다. 자, 저랑 책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프롤로그 100명이 한 번씩만 찾는 브랜드, 한 명이 100번씩만 찾는 브랜드. 어, 프롤로그를 읽고 있어. 100명이 한 번씩만 찾는 브랜드, 한 명이 100번씩만
찾는 브랜드. 이 문장 일단 기억해놔. 기억해놔라고 하지 마. 메모해놔라고 할 걸, 아니, 안 됐네요. 책을 읽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를 메모로 남겨놔줘. 첫 번째, 100명이 한 번씩만 찾는 브랜드, 한 명이 100번씩 찾는 브랜드. 첫 번째 메모할 것. 자, 얘는 하는 동안에 저는 읽으면 돼요. 안 되네. 잠시만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노트해놔. 100명이 한 번씩만 찾는 브랜드, 한 명이 100번씩 찾는 브랜드. 메모. 음, 지금 제가 줌이랑 동시에 하니까 안 되나 보는데요. 아니면 얘가 오류가 있든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명이 한 번씩만 찾는 브랜드, 한 명이 100번씩 찾는 브랜드. 그러니까 여기다 메모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억나거나 괜찮은 문장 있으면 메모하시는 겁니다. 얘한테. 뭐, 그 다음 보죠. 브랜드를 건축물 짓는 것처럼 한다. BSA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냐.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 프롤로그에서 기억한 문장, 하고 싶은 문장이야. 이 문장에 대해서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얘랑 이제 토론하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려운 건 뭐냐면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학원에 막상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실 때 메모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얘랑 주저앉아가지고 얘랑 음성 모드 같은 걸로 얘기해 보시면 추천을 드려요. 음성 모드가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나오게 되면 방금 기억한 문장 있잖아. Hey GPT, 내 말 들려? 인식을 못하나? Hey GPT, 내 말 들리나? 안녕? 잘 지내요? 머리 Hey GPT, 내 말 들려? 얘가 조금 이상하네요. 한 번만 다시 해보고요. 안 되면 그냥 타자치도록 하겠습니다. Hey GPT, 내 말 들리나? 여보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는군요. 에러 났어요. 그럼 이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저는 이제 이게 출퇴근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수다로 많이 떨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 얘한테 이런 걸 물어볼게요. 이 문장 뜻 좋은데, 학원을 하는 내 입장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100번이나 찾아오는 브랜드라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학원은 한 번 다니면 몇 년 다니는 건데,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브랜드는 학원이라는 상황엔 딱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너가 작가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갖다 얘랑 얘기해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 한 번 구매하는 거라면 100번을 반복 구매한다고 하면 진짜 단골이라고 할 텐데 학원은 어차피 다니면 큰 문제 없으면 다음 달 결제하고 다음 달 결제하고 이런 식의 건데 학원이라는 맥락에 이 말이 맞을까? 자, 100명이 한 번씩 상담 오는 브랜드보다 한 가족이 수년간 계속 보내고 동생도 보내고 지인도 소개하는 브랜드를 만든다. 이런 관점이면 한 학부모가 마음 놓고 오래 보내고 수없이 추천한 학원이 진짜 브랜드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김콜베 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선택이 아니다, 신뢰다. 학원 브랜드란 단순히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매달 보내게 하고 매년 맡기게 하고 동생도 보내고 주변도 소개하게 만드는 힘이다. 작가 입장에서 각색 버전을 의지하면 브랜드는 계속 다니고 싶은 이야기다. 학원도 결국 머무르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책을 읽으면서 학원에 관련된 책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의 상황에 맞춰볼 거면 여기 이걸 읽을 때 이게 학원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얘한테 딴지를 걸면서 이걸 갖다가 나랑 토론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책을 이해하시는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김컬벨을 제가 찾긴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다양한 동영상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영상들을 자료를 빼서 얘한테 주고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브랜드의 관점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관점하고 비교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메모하시거나 좋다고 하는 문장을 먼저 입력하고 얘기하는 걸 추천드리는 왜 그러냐면 얘가 책에 대해서 조사했으니까 잘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아는 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몰라요. 책의 내용을 저작권 때문에 얘가 싹 다 긁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한테 읽어주시면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주절주절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가 오늘 작동이 안 되는데 마이크를 켜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나랑 토론하기 훨씬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책을 이해하고 공부하시는데 꽤 괜찮은 독서 방법이어서 저는 그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파사드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BSA라고 해가지고 요 6가지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프롤로그에서 방금 봤던 100명이 한 번씩만 찾는 브랜드, 한 명에 100번씩만 찾는 브랜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번,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뭐 동생도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비슷한 말을 들어드리게 된다면, 한 명이 여러 번을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브랜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브랜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브랜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브랜드 본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제가 조사해 놨던 게 있는데, 요런 말들 보시게 되면 이해될 거예요. 자,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뒷담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데 말하는 게 내 브랜드다. 이거 이제 아마존의 CEO인 이제 제프 베조스가 얘기했던 얘기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브랜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비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끼리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우리 학원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진짜 우리 학원에 대한 거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요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 요거, 지네끼리 말하는 이야기, 나 없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요 이야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통하고 좀 소통이 되시는 분이라면, 어머니 요즘 저희 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혹시 뭐 주변에서 뭐 질문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셨어요? 별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를 아예 물어보지 않으면 정보를 애시당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이야기 듣고 다니셔야 돼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강의 평가처럼 설문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커피 한잔 하면서 수업 시간에 잠깐 수다 떠는 타임에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머니들한테도 상담하면서 물어보고 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상담을 할 때 상담이라는 게 학원에서 학생이 있었던 일만 막 전달하는 거에 집중하시는데 물론 전달해야죠. 근데 거꾸로 물어봐서 어머니 요즘에 어머니들은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거 얘기 많이 하세요? 어떤 걱정 많이 하세요? 어떤 거 뭐 고민되세요? 혹시 저희 학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어머니는 없으세요? 여기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아, 그러면 무슨 얘기 보통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사실 깊게 생각 안 하셨으니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요. 사람이 상대방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소문 안 날 것도 입소문 날 확률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생각 안 하던 걸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책에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스텝 1, 2, 3, 4 요 파트만 보시면 되는데 스텝 1 파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여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브랜드, 스토리 이렇게만 검색하셔도요, 얘기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게 뭔지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고, 사실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좋은 책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참고할 만한 건 실제 학원 브랜드를 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으냐인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 챕터 2. 여기를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매뉴얼 같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요거 있죠. 누가로 컨셉 만들기, 언제로 컨셉 만들기, 그다음에 웨얼로 컨셉 만들기, 뭐 그다음에 뭐 이 컨셉 만들기 요거 있죠. 요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것만 본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는데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야,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도 이런 거 하고 싶거든. 우리 학원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GPT랑 얘기해 보고 하면서 토론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어, 이런 방법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나오는 게 있는데, 3장에 나오는 거는 그냥 예시니까 살펴보시고요. 2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려우면 3장이 아마 사례가 되실 거예요. 4장은 가상의 브랜드 만들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다 예시거든요. 예시여서 요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2장하고 3장 위주로 많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나머지는 예시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예시를 보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시게 되면 훨씬 더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작가가 얘기하는 이 방식은 어, 이 책에 나와 있는 방식은 원래 김콜베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아마 책 초반에 있었을 텐데 무슨 기둥처럼 돼가지고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이거 얘기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책에 보게 되면 기둥처럼 표현한 게 있어요. 책 초반에. 근데 여기서 말한 요 구조 있잖아요. 요 구조가 원래 오리지널은 누구 거냐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 데이비드 아커 브랜딩. 이 책이 사실 약간 전공 교과서처럼 묵직한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정리. 요거.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원래는. 네. 여기 보게 되면 브랜드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게 우리가 무슨 글로벌 브랜드도 만들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약화시켜서 현실적인 버전으로 만든 게 지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텐데 저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현대카드 그 회장 이름 있죠? 현대카드에 여기를 가게 되면 현대카드의 브랜딩에 관련된 강연이 꽤 있어요. 얘네가 또 유튜브를 꽤나 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현대카드 강연이 있는데 현대카드 회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정식이 정씨인데 이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대카드는 어떤 회사인가요? 혜택 좋은 카드 회사. 혁신 AI 소프트웨어를 빅테크 기업이 아닌 이 현대카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보세요. 카드 회사잖아요. 그런데 얘네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스토리를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의 그 브랜딩 관련해 네, 요거 현대카드 다이브라고 해가지고 정태영 회장이 현대카드 브랜딩에 대해서 강의한 시리즈 영상이 꽤 예전 게 있는데 요 강연이 보시게 되면 6강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맞아요. 6강까지. 이게 15분짜리 6강인데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물론 학원 브랜딩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에는 꽤 괜찮게 만들어진 강연이어서 시간 되시면 요 6개도 한 번쯤 뭐 15분짜리 6개니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제 안 된다라고 한다면 2강. 요게 이제 브랜딩에 대한 거니까 뒤에는 광고라고 치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걸 학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이 조금 실용서적으로 학원의 브랜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책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 말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거라면 네, 그 본질의 발견이라는 책은 강력 추천드리니까 이 책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인증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인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카페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미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가시게 되면 독서인증 챌린지 게시판이 있어서, 여기에 본인이 읽으신 만큼 읽은 대로 갖다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뭐 한 달 동안 진행된 거니까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7월 8일부터 튜터링 내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읽은 만큼 읽으시면 돼요. 본인이 블로그에 쓰셨으면 블로그 글을 링크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토론이 되고 저도 읽으면서 인증한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왜냐면 다 학원장이시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똑같은 책을 읽어도 같은 관점이거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으실 수 있는 인사이트가 꽤나 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시고 뭐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인증 방법은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시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여기에 이제 글을 쓰시는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배우실 수 있는 게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밴드에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방법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튜터링의 원장님이 이제 그 제안을 해서 또 이제 카페로 바꾸긴 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카페잖아요. 카페에다가 쓰시는 글은 어떻게 될 거냐면 네이버 검색에 걸려요. 밴드에 쓰신 글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학원 관련 글을 썼을 때 내 학원 블로그도 검색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데서 쓴 글도 검색이 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처럼 카페에다 쓰신 글이 있는데 요걸 읽죠? 요 글도 여러분 학원에 관련된 글로 검색에 같이 걸립니다. 그럼 여기다 어떤 글을 쓰면 좋냐? 그냥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기보다는요. 아,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우리 학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우리 학원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인증을 써주시게 되면, 저 글도 엄마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원장님은 애들 교육시키려고 이런 것도 공부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구나. 뭐 홍보가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혼자서 이제 이런 학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브랜딩이 결국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인증글도 어, 상위 노출되거나 노출을 할 때 학원에 관련된 글로 같이 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여기다 인증글 쓰시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냐면 그 자전적 얘기보단 그래도 여기다가 약간 튜닝해서 쓰시면 좋아요. 엄마들이 봐도 아, 이 원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지식적으로 저장하는 건 본인이 메모하시는 곳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뭐 저처럼 마인드맵에 정리하시던 뭐 GPT를 활용하시던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제가 볼 만한 영상 뭐 같이 보시면 좋은 거 저도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 같이 서로 이제 공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학원명 같이 쓰시면 좋죠. 그렇죠. 튜터링 랩에서 고민하는 뭐 브랜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시고 쓰시면 그러면 더 좋긴 하겠죠. 아니면 튜터링 랩 독서 뭐 원장의 공부 몇 일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시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블로그 글이랑 카페 글이랑 서로 다르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학원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참석자들이 예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막 1, 2, 3기 그때보다는 다급함 덜 하시고 뭔가 이제 인증을 꼭 해야겠다 이건 이런 것도 좀 약해지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권태기처럼 서서히 늘어지긴 했는데 그냥 가늘고 길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독서하시는 분들은 계속 같이 가시는 거고 어차피 이걸 하던 안 하던 책을 읽을 사람은 읽는 거고 저도 계속 읽고 있으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신다고 보시면 좋고요. 종종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저도 답변해 드리고 뭐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뭐 제 연락처는 여기 다 있으니까 궁금한 거 연락하시면 되는 거고. 저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보글을 올릴 수 있도록 인증글을 여기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한 달인데요. 한 달 동안 빨리 읽으시면 두 번, 세 번 보세요. 똑같은 책 다시 보기 싫으시면 아까 추천해드린 책 중에 보셔도 좋고요. 책 보는 게 싫으시면 유튜브에서 브랜딩이라고 검색해가지고 많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도 책이죠. 여기서 브랜딩이라고 검색해서 오늘은 브랜딩에 관련된 이 영상 봤는데요 하고 그걸 인증해 주셔도 돼요. 그 영상들 추천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런 영상도 있었어? 하면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뭐 GPT로 브랜딩에 관련돼서 나름 조사한 게 있으시면 뭐 그런 걸 정리해서 올리셔도 좋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집단 지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같이 공부하자고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저도 학과내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나 가장 가성비 있게 저렴한 게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만드는 제 강의 대다수가 책을 읽으면서 정리했던 거를 갖다가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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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가지고 강연으로 뚝딱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뭐 꾸준히 책을 읽으시면 뭐 시간은 서서히 가늘고 길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특강이 다 타셨다고요? 아까 누가 이걸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쓰는 건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쓰고 싶으시면 그냥 이드로우 마인드 저는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알집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쓸 수 있는 범위도 크고요. 유료로 한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AI도 첨부돼 있으니까. 사실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 별 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가격 저렴하고 깔끔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디자인 예뻐 보이는 거 쓰시면 됩니다. 기능 많다고 해서 어차피 다 안 쓰는 거라서 그냥 무난한 건 이드로 마인드 추천드려요. 이걸 추천드리는 게 뭐냐? 얘보다 더 저거 한 것도 있는데 옛날에 마인드맵 이쁜 거 쓰다가 회사가 망하니까 프로그램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턴 그냥 큰 회사 거 써요. 그게 이제 그래야지 제 자료가 오래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드로우 마인드, 저처럼 맥북 쓰시는 분은 엑스마인드. 근데 요 제가 쓰는 마인드맵은 요건 유료 버전이라고 더 좋지도 않습니다. 기본 기능밖에 안 써서. 그러니까 기능 많다라고 탐내실 거 없고요. 그냥 오래가는 회사. 그래도 만들어진 지 꽤 되어 있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쓰네. 그냥 많은 사람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쓰다가 이드로마인드를 나중에 알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이 어차피 이걸로 정착했으니까 갈아탈 수 없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긴 한데 뭐 나쁘진 않고요. 근데 지금부터 마인드맵 쓰실 분이라면 저는 요거 추천드려요. 이드로마인드.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인 거고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원이 뭘로 브랜드하면 좋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거리 있으시면 책 인증 안 해도 좋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게 고민입니다. 그럼 고민을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고민글 보다가 서로 답글도 달고, 뭐 저도 답글 달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게 딱 그 아이디를 보면 지금 40명, 북토크한 이후로 이제 꽤 많은 분이 참가하시는데, 여쭤볼게요. 혹시 원모사 자체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원모사 자체 숫자 1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어떠세요? 이런 종류의 책을 잘 읽으시는 편인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책이 처음인지 아니면 원모사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뭐 브랜딩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 이 원장님이 처음이시고 충남 아산의 신 원장님도 처음이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책을 읽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시고 브랜딩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어보셨어요. 자, 혹시 브랜딩에 관련된 책 읽어보셨으면 어떤 책들 읽어보셨나요?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책 있으면 한번 책 이름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 브랜딩 책은 엄청나게 많긴 해요. 서점에 가서 브랜딩이라고만 검색해도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많이 됐던 건데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볼만한 책 중에 글쎄요. 제가 추천한다라면 여기 지금 베스트셀러로 나오긴 하는데 베스트셀러 100권 중에서만 일단은 다 보진 않았으니까 브랜드 설계자 볼만은 하긴 한데 학원이랑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약간 애매하지만 나쁘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뭐 그렇고 이건 나쁘지 않아요. 어, 소셜 비헤이비어 이거 책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진 않았던 책인데 학원에 접목시키기 애매해서 하진 않았는데 책 자체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아까 추천드렸던 모던 비즈니스 브랜딩의 이 책 좋고요. 이 책은 조현심 작가 굉장히 잘 쓰셔서 좋긴 한데 퍼스널 브랜딩이고 여기서 말하는 브랜딩 방식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어서 너무 뭐랄까 너무 교과서적인 방식이어서 어떻게 보면 정론이긴 하지만 실천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제 뭐 반반 음, 그다음에 여기서 딱히 브랜딩이라고 나쁘지 않지만 좀 얕고 퍼스트 브랜딩 이 책도 괜찮아요. 이 책도 괜찮고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오케팅 이 책도 괜찮은데 약간 자영업자들 브랜딩이어서 뭐 반반 참고할 만합니다. 생각보다 브랜딩이라고 검색했을 때 책이 괜찮은 책이 빡 하고 안 뜨는군요. 뒤에 거 중에는 딱히 볼만한 책이 안 보이고 보신다라면 제가 추천드린 본질의 발견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음, 본질의 발견 보시고 그 다음에 한다라면 뭐 요 정도. 블로그 때문에 고민이지 블로그 브랜딩을 한 걸 고민이시면 이제 퍼스널 이 책도 괜찮고 책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보시는 것들 퍼스널 브랜딩 책 괜찮아요. 프레임 명저죠. 네, 프레임 보실만 합니다. 인식 싸움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이민호 자님 또 베스트셀러. 네, 이거 얘기하신 거 맞죠? 최인철 작가. 이거 안 보신 분 있으면 이것도 무조건 봐야 되는 책. 상담 기술에도 도움되고 브랜딩이거나 인식이거나 마케팅의 기본적인 심리 이거보다 좋은 책이 있기는 한데 그런 책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책, 명저죠. 이 책 추천드립니다. 이 책 안 보셨으면 이 책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많이 나오네요. 세스 고딘, This is Marketing 좋고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도 좋습니다. 이 책도 좋아요. 이민 원장님 되게 좋은 책을 많이 보셨군요. 지루하면 죽는다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약간 뭐랄까 후킹 위주였나? 약간 그래서 책은 나쁘지 저도 재밌게 봤던 책이고요. 프레임이란 책은 그 지금 올라온 책 이름 중에 프레임이란 이 책은 무조건 강력 추천. 음.
지금 조현진 원장 올려주신 글 중에 초등 프랜차이즈 하려다가 개인으로 전환하려니 홍보나 입소문에 있어 속도가 느릴까 두려움이 있어요. 더더욱 브랜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브랜딩 퍼스널 뭐야 프랜차이즈보다 개인 학원의 브랜딩이 좀 더 그럴까? 자, 그럼 이제 학원으로 따졌을 때 엄마들이 브랜딩 그러면 갖고 있는 환상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원의 브랜딩? 이 얘기를 해볼까요? 학원의 브랜딩? 좋은 질문 주셔서. 여러분, 영어학원, 제가 영어학원에 있었으니까, 영어학원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영어학원 원장님들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혹은 이제 영어가 아니라 다른 과목 하시는 원장님들 봤을 때 영어학원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십니까? 학관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학관로 네이버 카페에 가면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 공간이 있어요. 그쵸? 프랜차이즈 존이 있어서 여기에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가 있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영어 프랜차이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고래 영어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여기에 지금 40개가 있는데 웃긴 건 뭐냐? 이거 계약 기간 끝나가지고 여기에서 빠진 프랜차이즈들이 또 있습니다. 이 역대 학관로에서 요 게시판 별도로 운영했던 업체 프랜차이즈 다 합치면 여기 있죠. 다 안 쓰는 게시판. 여기 영어 또 있잖아요. 네. 여기도 한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전에 학관로에 있는 그 소개된 프랜차이즈만 조사해 봤던 적이 있거든요. 330개가 넘어갑니다. 영어학원 프랜차이즈가. 그럼 여러분 영어학원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330개 프랜차이즈 이름 다 아실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엄마가 들었을 때는 이게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딱히 구분이 안 갑니다. 몰라요. 프랜차이즈면 될까?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라고 무조건 브랜딩은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아요. 어. 예를 들면 영어만 이제 영어 프랜차이즈만 300개가 넘어요. 그럼 엄마들이 이걸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예를 들면 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다 아냐? 몰라요. 모릅니다. 엄마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면 뭐냐? 프랜차이즈 감행하면 브랜딩이 된다? 아니요. 브랜딩이 안 되죠. 그럼 여기에서 프랜차이즈인데 브랜딩이 되는 건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정도거나 굉장히 헤비한 거밖에 안 될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영어 그러면 초등 영어 중에 뭐 폴리, 뭐 청담, 뭐 정상 이 정도 급이거나 그거보다 큰 급이 아니면 모를걸요. 큰 급이란 것도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광고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많은 브랜드 정도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몰라요. 몰라요. 음.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감행하면 되냐?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냐? 개인 학원도 브랜딩이 될까? 근데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프랜차이즈처럼 포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포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프랜차이즈처럼 포장한다고 쳤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경우 있어요. 식당 간판에 뭐 예를 들면 뭐 목동점 붙어 있어요. 뭐야? 프랜차이즈 하고 찾아봤는데 가게가 여기밖에 없는데 목동점이래. 그런 경우 보셨죠?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요? 뭐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 보셨죠? 똑같습니다. 학원을 만들었는데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엄마들이 봤을 때 프랜차이즈처럼 포장되는 게 뭐냐? 저의 기준은 제 생각이 이래요. 그냥 봤을 때, 딱 봤을 때 깔끔하게 음, 정리된, 즉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원이라는 느낌이 들면 개인 학원도 프랜차이즈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학원에서 학원 브랜딩을 위해서 하면 좋은 게 뭐냐? 준비된 느낌을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자, 그럼 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일단은 첫 번째,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의 준비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네, 로드맵부터 있어야 돼요. 로드맵이 뭐냐? 어, 땡땡으로 시작해서, 땡땡년 지나면 땡땡까지 이런 식의 배움의 과정입니다. A레벨부터 B레벨, C레벨, D레벨 이런 식으로 가르침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면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레벨표라든가 아니면 교재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네, 아, 체계적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죠. 매번 교재를 선택하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좀 세팅해 두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쳤을 때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테스트의 기준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테스트, 테스트 기준 이런 것들이 딱딱딱 준비되어 있을 때 여기 일단은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타 이제 예를 들면 학원 매뉴얼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주 묻는 질문 있죠? FAQ. 대답이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뭐 결석 지각 처리 기준, 뭐 수강료 환불 기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벤트 참가 기준, 뭐 셔틀버스 기준, 뭐 수업 보강 기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다 시시비비 걸리지 않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거에 대해서 네, 규칙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타이밍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 정해진 문구로 안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이제 이거고요.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준비가 된 다음에 뭐냐? 준비된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비주얼 작업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네. 리플렛 같은 거 있죠? 학원 그 프로그램 정리한 거.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거를 준비해 둔다거나 뭐 로고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항상 규칙적인 색깔, 뭐 로고 사용 이런 걸 반복해서 각인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크게 하지 않아도 요 정도가 일단은 상대방한테 있어 보이게끔 인식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일단은 어 엄마들이 어차피 프랜차이즈를 300여 개 넘어가는 영어 프랜차이즈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체계가 갖춰져 있는 곳인가 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프랜차이즈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세팅하시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인 브랜딩도 브랜딩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학원에 속해 있는 강사 한 명이라 하더라도 강사 한 명이 자기가 만드는 프린트물마다 자기 이름 받고 뭐 똑같이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강사였으면 그 사람 퍼스널 브랜딩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게 필요합니다. 수업을 잘한다라는 건 당연하고요. 음, 로드맵부터 준비한 거랑 이것도 있네요. 그 규칙적인 진도, 과제 분량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정해놓고
완벽하지 않아도 정해놓은 거를 지켜가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어, 브랜딩 학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게 잘 정리가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개인 학원도 브랜딩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독립해서 나가실 거라면 저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쵸? 상담 때 PPT 띄워놓고 교재 라인 보여드리면 왜냐면 그거부터가 일단은 신뢰. 왜냐면 당신의 아이를 여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고 이걸 보여줄 때 설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걸 왜 이렇게 구성했냐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역시 스토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숙제를 하냐면요.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말해줄 때 설명하는 게 결국 스토리인 거죠. 어,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역시 스토리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 학원도 브랜딩하는 거그 다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고급스러움을 더한다라면 그게 있으시면 좋아요. 이건 지금 그 답글 달아주신 튜터링 랩 원장님이 잘 하시는 건데 여기다 고급스러움을 한 스푼 더한다. 정말 브랜딩이 돼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라면 어, 왜를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why를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why라고 할 만한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우리 학원 이름은 땡땡땡인가? 그렇죠? 왜 우리는 뭐 레벨을 삐리리하게 만들었을까? 왜 우리 학원은 숙제를 삐리리하게 내줄까? 왜 우리 학원은 삐리리한 선생님을 채용할까? 왜 우리 학원은 삐리리를 강조할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Y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설명회든 블로그든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때, 어, 이것 또한 브랜딩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 설명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아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지금 댓글 달아주고 있는 채팅방에 튜터링의 원장님이 아마 얘기해 주실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제 인증글 쓰시면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더할 수 있으면은 네, 고급스러움이 더해져요. 진짜 브랜딩처럼 보이죠. 똑같은 얘기 반복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언제까지? 상대방이 귀에 딱지 않을 때까지.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반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한테도 반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마다 이걸 자꾸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심을 되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책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고 저도 좋은 정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밤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제 퇴근하시면서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살펴보시면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인증글은 카페에 올려주시고 저희는 이 북토크는 책을 다 읽었을 때가 한 달 후겠죠. 네, 그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역시 수요일 날 저녁에 하게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 8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8월 8월 며칠이었지? 8월 며칠이었더라? 8월 지금부터 한 달 후니까 네, 8월 6일인가? 그때쯤인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8월 6일이 맞네요. 8월 6일 날 이제 아마 또 북토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책을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인증글 다 싹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책 재밌게 읽으시고 재밌는 소통 또 하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지만 꾸준히 열심히 성장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밤 보내시고 녹화한 건 정리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는 카페에서 계속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